세력들 진짜 비트코인 다 털었을까요? 다 털었다면 도대체 왜 이런 짓거리를 할까요? 나스닥의 하락폭 대비 비트코인의 하락폭이 약 5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까요? 세력들의 끔찍한 계획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겠습니다. 오늘 이 공포를 이기는 방법 모두 공개해드릴 예정이며 저의 앞으로 이 전략적인 계획 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계획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낮에 4시 30분경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내용이 부족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 만큼 이 한 몸 불사질러 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장 어려우니만큼 통 크게 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날씨가 건조해요. 저도 요즘 코맹맹이 소리 나고 아침에 목 건조하고 그런데 제가 통 크게 댓글 우리 세력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한번 던지시다. 댓글로 적당히 해라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통 크게 가습기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 4개의 영상들에서 공통적인 자리를 말했어요. 바로 64K와 66K 대 분할 매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4시 반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한 뒤에 제가 익절하는 과정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분할 매수를 잘한 물량을 안전하게 익절을 했습니다. 제가 저점이라 생각한 이후에도 한번 익절을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일목구름대와 나스닥의 하락폭이 아직 남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적인 관점 또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원효띠, 전설적인 원효띠가 코인 조롱 단계 끝 동정 단계 시작 200억의 손실 인증을 올렸습니다. 이 원효띠 이 사람조차도 시장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기필코 꼭 살아남아야 됩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2024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차트 기준 POC 라인을 도달했습니다. 이 POC란 뭐냐면 특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거래량이 집중된 가격 수준을 뜻합니다. 이게 POC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바꿔 말해서 가장 많은 지지 라인, 바꿔 말하면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위치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부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등이 어디까지 일어날지, 세세한 타점들은 어디까지 잡아내야 될지 이것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 먼저 체크하면 그만이란 소리예요. 제가 지난 과거에 85.8K를 이탈하는 순간 저는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날렸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즈보의 공무방에서 모든 매매일지와 공략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제가 말씀드렸죠. 오랜만에 이 일목구름대를 꺼냈는데 자, 보통 이 구름대 밑에서 반등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은 이렇게 구름대가 두꺼워져 있으면 한 번에 못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꺼워진 상태에서 하락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번 크게 튕겨주거나 크게 저항을 맞거나 즉 구름대의 이 두께 자체는 지지와 저항의 강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뚫고 내려갈 때 먼저 구름대를 얇게 슬라이스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슬라이스한 작업 이후에 차트가 하방으로 꽂혔고 반대로 이때 이 두꺼워진 구름대가 얇게 만들어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결국엔 이러한 베어 플래그 패턴이 발현이 되면서 이 얇아진 구름대를 못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또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처럼 이렇게 구름대가 캔들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이 캔들은 구름대와의 이격도를 좁히기 위해 한 번의 반등 이후 재차 하락,
지속적으로 이 구름대를 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나서 상승하는 과정이 포착될 겁니다. 그러면서 로켓 신호가 뜨면서 진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과정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은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소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매크로적인 관점과 같이 대입해보면, 자, 미국이 이란 체류 자국민의 즉시 출국 긴급 권고를 했습니다. 사진 본문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아요. 첫 번째, 지금 즉시 이란을 떠나라. 두 번째, 항공편 취소해라. 출국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안전한 건물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라. 미국이 지난 베네수엘라 또는 이란의 핵시설 공습 때와 마찬가지인 긴급 권고문을 자국민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이 뜻은 아직 시장의 악재, 노이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평단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는 이유가 2022년에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LTV죠. LTV 비율이 20% 내외 수준이고 마진콜 가격 역시 2만 달러 이하로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심지어 해당 대출은 이미 상환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 절대 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리고 스트레티지의 평단가보다 낮아졌다고 해도 이 비트코인 담보를 당장 상환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위험 자산의 단기적인 악재인 미국의 이란 침공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에서 빠르게 거친다면 이 위험 자산의 반등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베네수엘라, 또 이스라엘 이슈, 또 이란의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를 참고해 봤을 때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노이즈는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면, 이 베어 플래그 패턴상 여기를 이탈한 이후에 이 B에서 C 파동으로 가는 복합 조정 파동이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일륜적 반등도 보여주지 못하고 다이렉트로 꽂아버렸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부분이, 보통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고 이게 진짜 근본도 없는 생지옥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반등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뭘로 바뀌냐면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고의 틈도 주지 않고 시장을 가볍게 만드는 원웨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올라갈 때도 헤쳐나가야 되는 저항이 없다는 뜻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시장이 상당히 가벼워졌다는 강력한 징조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봉상 역대 두 번째로 과매도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를 할지 말지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하락분이 나스닥과 커플링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저는 익절을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오늘 밤 그리고 월요일날 나스닥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바 한 번에 더 하락을 통해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익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한 번 더 하락한다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 지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 지점이 바로 57K에서 60K대 지점입니다. 왜 제가 여기를 집중하고 있냐 하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상 또 복합 조정 파동을 계산해 봤을 때 마지막으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피보나치 비율상 1 채널에 가깝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해줬던 사례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자리가 큰 기회가 되곤 했어요. 과거의 데이터가 이를 증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무포션을 유지하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발현이 되었을 때 여기서 57에서 60K 부근에서 현물에 대한 영역 전개 및 알트코인들도 이제 분할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또한 출현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는 사실 여기서도 뜬 적이 없었고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뜨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봉상 이 상승형 하모닉 패턴
이 모두 폐기된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일봉에 대한 상승 하모니 패턴, 사이퍼 패턴이 발현 중이에요. 즉 모든 역사적인 관점이 중첩되는 자리가 바로 57에서 60K입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한답시고 익절하면 버리고 익절하면 버리고 이런 움직임을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한번 중간에 분할 익절하는 거 없이 길게 이런 리테스트 파동을 75K까지는 일단은 홀딩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세력들의 끔찍한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을 사실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주부의 공부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저까지 멘탈이 나가면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다. 하셔야할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포기하고 지친 모습을 보인다면 저를 믿고 이때까지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 그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한 단타 포지션과 현물에 대한 관점까지 또 저의 실시간 매매 포지션까지 모든 것들을 공유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또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요. 저 코주부는 키움증권 주식시장에서도 상위 1%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전업 트레이더이자 바이비트 2025 10만 명이 넘게 참가한 코인 대회에서 500등 안에 들었던 순위권에 진입해 있는 트레이더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수많은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이 유튜브 시장에서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또 실력 있는 트레이더로 이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시장을 바꾸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증권정보협회에서 이러한 우수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별개로 제가 이렇게 암울한 시장 속에서도 2026년 전대미문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십억 원의 시드로 매매하는 사람들, 거래소의 가짜 돈과 또 기만의 행위들을 통해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이 적은 시드로 어떻게 나의 자산을 불려갈 수 있을지 저 두 손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5,000불로 10만 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매 영상마다 오늘의 코인 스토리 고무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어요. 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제가 트레이딩을 시작한 지 15년 동안 한 번도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로켓지표 덕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로켓지표도 일봉상 약 96K 정도에서 하락 신호가 발현이 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켓지표 받으신 우리 수강생분이 이것만 맹신하게 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수많은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 로켓지표 하나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인간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내려올 때 이만큼 내려오면 많이 사줬지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죠. 근데 이 로켓지표는 실시간으로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로켓 신호가 뜨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도 신호가 뜹니다. 즉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차트가 있는 모든 투자에 사용이 가능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와 이 로켓 지표를 이용해서 저의 모든 관점과 사용법을 전달드리는 코주부의 공부방을 오늘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그냥 공유드린다고 하면 야 이 새끼 이것도 뭔 짓 하려고 하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 가지고 절대 장난치기 싫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그 초심의 마음처럼 저의 구독자가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을 달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시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을 많이 해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이 두 개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매매에서도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노하우 모두 공개해 드릴 겁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댓글 누르시면요 이러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가 뜨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
또는 밑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가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가 조금 더 답장은 빠를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보이시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이 로켓지표야 코즈부의 히든 종목,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이 관점 공유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우리 알트코인 잡을 수 있도록, 또 탈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정말 오늘 밤 마지막으로 진짜 이탈되지 않는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 이탈되면 사실 이더리움은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정말로요. 여기 이탈하면 주봉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탈하면 사실 여기 오더블록 남아있긴 한데 이거 1200달러 1300달러 보러 직행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온체인 데이터가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이게 바이낸스 이더리움 선물 매수 매물대입니다. 이게 1730달러부터 1380달러 부근까지 이동했거든요. 혹시나 싶긴 한데 이 디파이 청산 트리거를 건드리면 갔다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디파이 청산의 전체 물량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트렌드 리서치라는 건데 홍콩 기관 크립토 투자 VC입니다. 즉 암호화폐에 투자한 이 벤처 투자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트렌드 리서치가 보유한 이더리움의 개수가 약 46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청산 나면 얘네들이 도산을 하겠죠. 근데 이게 과거에 FTX 사태 때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시장이 아수라장을 넘어서 그냥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습니다. 제발 이 사태가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냐 하면은 이 오더블록 보이시죠? 1580달러에서 1680달러까지 현물도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볼 계획이에요. 어디 손절 잡고 이 오더블록 밑에 하단부 지지라인인 10달러 손절 잡고 제가 온 힘을 쏟아서 영역 전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코즈부 영역 표시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 OTC 데스크 잔액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장외 거래 재고가 바닥났다는 뜻인데 이는 기관의 수요 증가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을 매집을 하고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느냐, 어떤 범위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솔라나도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주봉의 꼴을 보아하니 이 5개의 피보나치 채널 있죠. 이게 솔라나도 되게 무척 잘 맞거든요. 그러면 솔라나가 태초마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잡아야 되는 구간이 68달러 정도예요. 이것을 일봉으로 좀 더 쪼개보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일봉상 수많은 하모닉 패턴, 상승 패턴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즉 이런 종목들에서 기관의 본격적인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차트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솔라나, 이더리움, 또 체인링크, 도지 이런 종목들이에요.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지금 안 보는 게 이미 연중 전저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어요. 즉 수급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올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이 위에 있는 매물대들이 다 저항 구간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불장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디에 한해서 이 자발트 코인들에 한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발트 진짜 아예 희망이 없는 걸까? 아예 탈출 기회가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업비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을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있거든요. 이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세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거 잘만 활용하면 지금 물려있는 코인들 이 코인 공매도 개념으로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거 뭐 선물 투자 이런 거 아니고 현물로 할 수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알트코인 이런 답도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탈출을 하는지 오늘의 코인 스토리 고무방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간봉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이 구름대와 이격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양운과 음운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시간봉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는 정말 난이도가 쉬운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한순간에요. 이 며칠 동안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세력들은 우리를 털어내기 위해서 온갖 부정적인 여론과 움직임을 조성할 것입니다. 저 코즈부 절대 이 기회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시장의 하락이 가속화된 만큼 더 큰 기회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러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럼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 하나가 뜨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가 걱정이나 하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밑에 보이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이 로켓 지표와 히든 종목 또 코즈부의 관점 궁금함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전형적인 거품 구조예요. 현명한 투자자는 보통 자매인기 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들어와요. 시장은 이때 큰 폭락을 겪고 모두가 좌절할 때 시장은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이 하이먼 미스키 이론을 지금 차트에 대입해보면 곧 정상화가 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한 파동만 더 견디시다. 우리한테 봄날은 결국 올 겁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